안녕하십니까.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기업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 엔캠, 그리고 코칩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세 기업은 각자의 영역에서 굵직한 사업 성과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엔캠은 전해액과 특수 소재 분야에서 생산 능력 확대와 해외 고객사 확보를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칩은 반도체 기반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각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성과와 주식시장에서의 핵심 이슈를 정리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기업이 가진 기술 경쟁력이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을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그 핵심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CATL, 파나소닉, 삼성 SDI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ATL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와 CTP 기술로 선두에 서 있으며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셀 개발로 테슬라와 협력 중입니다. 반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죠. 둘째, 차별 기술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15분 이내 고속 충전이 가능한 21700 원통형 셀입니다. 복합체 음극과 저점도 전해액 기술을 통해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이는 경쟁사 대비 더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면 CATL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중국 내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테슬라와의 협력 덕에 꾸준한 주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넷째,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주식시장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15분 이내 고속 충전이 가능한 21700 원통형 셀 개발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합체 음극 기술로 고입력, 고밀도 흑연을 사용하여 충전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고출력 양극 기술로 급속 충전에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저점도 전해액 기술로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켜 충전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사인 CATL은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배터리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ATL이 집중하고 있는 CTP 기술은 셀과 모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제조 공정도 단순화하여 원가 절감을 실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TL은 급속 충전보다는 에너지 밀도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LG의 고속 충전 기술과는 접근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테슬라와의 협력으로 유명합니다. 파나소닉은 특히 4680 원통형 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모델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파나소닉의 4680 셀은 아직 대규모 양산에 이르지 못했고 충전 속도 개선보다는 용량 증대와 경제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인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기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급속 충전 기술과 직접 경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급속 충전이라는 명확한 기술적 우위를 통해 CATL이나 파나소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체 음극과 저점도 전해액을 활용한 기술 덕분에 단 1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혁신적 배터리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강점은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사인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과 핵심 기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입니다. CATL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배터리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로는 CTP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셀과 모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CATL의 주가는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두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전기차 제조사와의 계약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CATL은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로 특히 4680 원통형 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보다 약 5배의 에너지 용량을 가지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셀입니다. 파나소닉의 주가는 최근 테슬라와의 협력 강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파나소닉의 장기 성장성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확대하며 파나소닉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면서 배터리 가격 절감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전기차 판매 호조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지만 배터리 원가 상승과 생산 지연 우려로 인해 단기 조정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4680 셀의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며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BMW와의 협력 확대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술적 우위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 덕분에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들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가는 전기차 수요 증가와 배터리 기술 혁신에 따라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CATL과 파나소닉은 각각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와 대용량 원통형 배터리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면서도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협력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원가와 수율 문제, 전기차 수요 예측이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CATL, 파나소닉, 삼성 SDI의 핵심 기술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최근 급속 충전 기술 개발 소식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21700 원통형 셀 기반의 15분 이내 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복합체 음극 기술로 고입력 흑연의 기능성 표면 코팅을 적용하여 충전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저점도 전해액 기술을 활용하여 이온 전도성을 높였고, 셋째, 고출력 양극 소재를 사용하여 고속 충전 시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LG에너지솔루션은 급속 충전 배터리 시장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급속 충전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제조사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GM,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의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로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CATL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CTP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셀과 모듈을 일체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CATL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면서 CATL의 글로벌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CATL의 주가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 덕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도 주가 하락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파트너로 특히 4680 원통형 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680 셀은 기존 21700 셀 대비 약 5배의 에너지 용량을 가지며 셀 디자인을 혁신하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파나소닉의 주가는 최근 테슬라와의 협력 강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의 대규모 생산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삼성 SDI는 BMW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중대형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안정성과 긴 수명을 갖춘 제품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지연과 초기 생산 비용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속 충전 기술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고에너지 밀도 기술로 CATL이 앞서가며 셋째, 안정성 확보 기술로 파나소닉과 삼성 SDI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각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속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CATL의 CTP 기술 확장 여부, 파나소닉의 4680 셀 대량 생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성공 여부가 각각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기술 상용화 시점을 예측하여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배터리 산업의 기술 동향과 주가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2차전지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은 낮으며 안전성까지 강화된 배터리 소재들이 앞다퉈 시장에 등장했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두각을 드러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해액 전문 기업 엔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 하면 음극, 양극, 분리막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해액은 배터리의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이자 전체 셀의 안정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죠. 엔캠은 이 전해액 분야에서 2024년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핵심 공급망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2024년 엔캠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생산기지의 글로벌 다변화입니다. 미국 조지아와 테네시 공장에서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라인에 직접 공급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중국 내 생산 설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전해액 공급 능력은 연간 42만 톤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증가와 맞물리며 엔캠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캠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전해액 중에서도 고성능, 고안정성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엔캠이 단순한 볼륨 확대가 아니라 기술 기반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엔캠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엔캠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글로벌 넘버2 전해액 공급사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2만 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8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신규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LiPF6, 즉 헥사플로로 인살리튬의 내재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캠은 2025년부터 전북 새만금에 이 리튬이온 공장을 착공하여 향후 5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은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내재화가 실현된다면 엔캠은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모두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엔캠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고전압 셀에 대응하는 전해액 기술입니다. 기존의 4.2V 셀을 넘어 4.5V 이상의 고전압 환경에서도 전해액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해질 첨가제와 용매 조성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가제를 통해 전극 계면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배터리 수명과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은 이제 상용화 초입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열폭주 억제 기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ESS 화재 문제가 반복되면서 난연성 전해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엔캠은 여기에 대응하여 난연 첨가제를 포함한 고안전성 전해액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미국 ESS 시장에 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배터리 같은 차세대 전지에 대응하는 전해질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상용화와 중장기 기술 전략을 병행하는 엔캠의 기술 로드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엔캠의 주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전해액은 전체 배터리 원가에서 약 10%를 차지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시장에서 엔캠은 글로벌 생산 능력, 내재화된 핵심 소재, 선도적인 기술력이라는 3박자를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북미 전기차 제조사들과 연계된 배터리 업체들의 납품 중이라는 점은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난제나 경쟁사의 추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전지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해액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며 그 중심에 엔캠이 위치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은 글로벌 진출과 고부가 제품 전환의 해, 2025년은 내재화와 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2위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은 투자자에게는 이 기업이 주는 기술 기반 성장의 기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엔캠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차세대 전지 기술, 알카리 금속황 기반의 초저가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리튬황 전지 그리고 나트륨황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기업 경쟁력, 주식시장 동향, 글로벌 기술 주도권,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가 전망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경쟁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튬황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무게로 더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도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황이라는 원소가 지구상에 풍부하고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탄소 황 복합 전극 기술을 개발 중이고 삼성 SDI는 고체 전해질과 복합 황전극을 결합한 고안전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인 국내 중소기업들과 연구소들도 400Wh/kg급 고에너지 밀도 리튬황 전지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전해액 첨가제 기술, 고용량 탄소 황 복합 활물질, 탄소 구조체 최적화, 그리고 대량 생산 공정이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사이온 파워, 영국의 옥시스 에너지, 독일의 바스프가 있습니다. 사이온 파워는 최근 500Wh/kg에 육박하는 전지를 전기차용으로 테스트 중이고, 옥시스는 과거에는 활발했지만 최근 파산 후 기술이 여러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해외 선도 기업들이 전해질 안정화, 즉 전해액 안정성 확보와 황해 확산 억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리튬황 전지의 상용화 측면에서 후발주자이지만 공정 최적화나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리튬황 전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상장사보다는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계열의 연구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과 연관된 상장 기업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투자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온 파워의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스프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화학 대기업으로 에너지 저장 소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바스프는 전기차 소재 부문에서 연간 8에서 10% 성장률을 보이며 주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SS 및 소재 기업들과 협력 중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은 리튬 금속 기반 고체 전지 기술과 리튬황 하이브리드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면서 기술 발표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핵심 기술 이슈 발표 시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이 양산용 리튬황 전지 기술을 공식 발표하거나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국내외 대학에서 어떤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포스텍, 카이스트가 이 분야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각각 전해질 조성 최적화, 황과 탄소 복합 구조의 나노 설계, 그리고 고안전 전해액 첨가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특히 리튬황 전지에서 전해액의 리튬염 농도 조절을 통한 고출력 구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카이스트는 황의 부피 팽창 문제를 막기 위한 이중 나노 구조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MIT는 황의 재결정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탠퍼드는 전해질의 열안정성 향상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는 황 전극과 리튬 음극 간의 계면 안정화 기술을 통해 긴 수명의 리튬황 전지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대학 연구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술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재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리튬이온 중심에서 서서히 전고체, 리튬황, 나트륨이온 전지로 분산되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리튬황 전지는 고에너지 밀도와 저원가라는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해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S 수요는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 저장용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바로 리튬황 또는 나트륨황 전지입니다. 또한 황은 니켈, 코발트와 달리 자원 민감도가 낮고 공급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자원 무기화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점에서 리튬황 전지는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전략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은 향후 10년 이상 배터리 시장의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관련 기술은 현재로서는 초기 시장이지만 향후 시장 확장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 기술 검증, 수주 계약, 양산, 실적 발표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해액 및 전극 소재 기술로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발표 시점의 단기 상승, 양산 계약 시점의 중기 상승, 실제 납품 시작 이후 장기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신뢰성 검증 실패, 상용화 지연, 경쟁 기술 등장, 원재료 가격 급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런 경우에는 단기 조정 또는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튬황 전지는 고위험 고수익형 투자 대상으로 투자자는 기술 검증 상태와 글로벌 수요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수소, ESS와의 연계 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저가 알카리 금속황 기반 차세대 전지, 특히 리튬황 전지와 나트륨황 전지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서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ESS,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에 서게 될 황 기반 전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2차 전지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국내 2차 전지 분야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 코칩의 2024년 사업성과와 2025년의 사업계획 그리고 최근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SMT가 가능한 코인형 전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전지가 IoT나 웨어러블 기기 안에서 스스로 조립되듯 표면에 장착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코칩은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2024년 코칩의 성과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코칩은 2024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도약의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18,000원 대비 58% 이상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 중심에는 바로 칩셀카본이라는 코칩의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형 전자기기와 산업용 디바이스에서 탁월한 전기적 특성과 수명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 구성은 칩셀카본이 무려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칩셀리튬이라는 고성능 리튬계 2차 전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칩셀리튬은 리튬계 전지이면서도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급속 충전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 의료기기, 무선기기, 스마트 리모컨 등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칩의 진짜 전략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차별화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산화물계 복합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SMT 표면 실장형 코인형 전지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일본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지만 습기에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코칩은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고온 안정성과 화학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전지의 수명과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전극 적층 기술을 통해 전력 밀도와 에너지 저장 효율을 극대화했고 여기에 SMT 기술까지 더해 리플로우 공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내열 소재를 적용하면서 전지를 바로 PCB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술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닙니다. 이제 코인형 전지는 단순한 보조 전원이 아니라 IoT와 웨어러블 시장의 필수 부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칩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기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적층 세라믹 콘덴서 유통과 차세대 전지 시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칩은 2025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생산 인프라 확장입니다. 군포 제2공장을 완공하고 2025년부터는 생산 능력을 2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죠. 둘째, 칩셀리튬의 본격적인 상업화 확대입니다. 기존 칩셀카본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칩셀리튬은 다양한 산업군, 특히 해외 의료기기 및 산업기기 시장에서의 수요를 타깃으로 제품 라인업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특허 포지셔닝입니다. 복합 고체 전해질 및 SMT 적용 전지 기술과 관련된 IP 확보를 위해 국내외 특허 등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업적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국내 전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던 코인형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코칩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기술, 차별화와 응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는 단순히 소형 전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IoT,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필수, 전력원을 혁신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코칩의 2024년 성과와 2025년의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또 그 기술이 전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입니다. 코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칩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보겠습니다. 코칩은 지금 산화물계 복합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표면 실장 가능한 코인형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는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했지만 고체 전해질은 말 그대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전해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화물계는 산소를 포함한 고체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화학 반응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본의 대표 기업인 무라타와 파나소닉은 주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황화물계는 이온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 중 습기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가 발생하거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칩은 아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산화물계 전해질을 사용하여 고온 안정성과 화학적 안전성을 확보했고 여기에 전극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용량과 전력 효율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 바로 SMT, 즉 표면 실장 기술입니다. SMT는 전자부품을 인쇄회로 기판 위에 직접 실장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는 리플로우 솔더링이라는 납땜 공정이 필수입니다. 기존의 코인형 전지는 이 리플로우 납땜 공정에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코칩은 고내 열성 가스켓과 단자 설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라타와 파나소닉은 이온 전도성이 뛰어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는 기술, 반면에 코칩은 안전성과 SMT 적용성, 적층형 설계 등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선두 기업들의 주식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무라타 매뉴팩처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라타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상용화한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IT 기기,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소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고 특히 전고체 전지 기술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전고체 전지를 미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테슬라, 도요타와의 협력 가능성 등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수율 확보 측면에서 변동성이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고체 전지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기술 상용화의 시점과 시장 적용 범위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전지와 고체 전해질 기술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 주요 대학들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기반으로 한 전고체 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온 전도성 개선, 구조 안정성 강화, 공정 단순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면 특히 리튬계 산화물 소재의 복합화를 통한 성능 개선 연구가 활발합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MIT와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융합 방식, 즉 복합 고체 전해질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또한 전극, 전해질 계면의 저항 최소화, 3D 적층형 구조의 구현, 수소 발생 억제 공정 등 상용화를 위한 핵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과 특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지금도 고체 전해질의 소재 개선, 그리고 배터리 구조의 최적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단순히 배터리가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다양한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의료기기, 스마트홈 분야는 소형화된 고신뢰 배터리 없이는 제품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로 인한 발열과 부푸름, 그리고 수명 저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고체 전지는 이런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고체 전지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소형 전지 시장에서는 코인형 전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칩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표면 실장 가능한 구조, 고온에 견디는 소재, 산화물계, 전해질의 적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실용적이고 응용 확장성이 높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코칩의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칩은 2024년 5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상장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반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MLCC와의 융합 개발, SMT 양산 기술 확보 등 다양한 호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고체 전지 상용화, 성공 시 코칩은 기술적 차별성과 시장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업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본 중심의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기술 독립성과 소재 국산화를 이룬다면 코칩은 단순한 전지 제조사를 넘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코칩의 SMT 적용 코인형 전고체 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비교, 해외 기업의 주식 동향, 국내외 연구 흐름,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코칩의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산업 경쟁력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